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많은 연애 유튜버들 사이에 갑론을박으로 화두되는 여자에게 잘해줘야 한다, 안 된다, 여자에게 잘해주는 건 미친 짓이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말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상대와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때와 장소, 그녀의 호감도에 따라 남자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확한 여자 입장을 이해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카사노바가 와도 이걸 100% 이해하긴 힘들어요. 이게 그렇게 쉬웠다면 나에게 마음이 없는 여자에게 마음고생하는 일도 없고 나에게 호감 있는 여자를 놓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여자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당근과 채찍을 주는 일은 웬만한 남자에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잘해주는 것과 잘해주지 않는 것, 마음에 드는 여성이나 현재 썸을 타고 있는 여성, 나아가 사귀고 있는 여성에게까지 남자의 입장에 따라 타이밍과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잘해주기 바쁩니다. 이 여자를 잡으려면 막 잘해줘야 할 것 같고, 이 사람을 놓치면 많이 후회할 텐데 어떻게든 내 곁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이는 90% 이상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바라봐야 돼요. 일례로 전화나 카톡을 할 때 상대가 귀찮아하는 것 같고 답변도 성의가 없이 올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라는 것 자체가 독이 될 때가 많아요. 뭐해? 밥은 먹었어? 아니? 끝. 그래? 그럼 분위기 있는 맛집이 있는데 먹으러 갈까? 내일 과제 때문에 바빠. 또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거절할 겁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남성들에게 참 익숙한 상황이죠.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먹자. 더 비참한 건 이 말엔 답변도 안 와. 참 민망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남자의 심리 상태예요. 여유가 없으니 휘둘리고 휘둘리다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럴 땐 연락을 잠시 쉬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다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뚜렷한 목적성이 없는 카톡보다 보내지 않고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서로 알아간 이후에 문자를 안 보내서 끝날 사이라면 보내도 끝나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예전에 정말 마음에 드는 편의점 알바녀가 있었는데 남자답게 가서 연락처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흔쾌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다음날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연락처 물어봤던 아무개입니다. 아, 네. 이런 적은 처음인데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용기 냈어요. 아, 그러세요? 일하는 중에 잠시 시간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날의 카톡은 마무리했습니다. 자,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자의 호감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제 얘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연락처 받았다고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된 건 아닙니다. 편의점 특성상 다른 손님 때문에 민망해서 줬을 수도 있고 그냥 귀찮아서 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연락처를 알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를 땄다는 건 그냥 참가권을 따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일시분 아니었으니 이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카톡 멘트와 스킬도 갖추고 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바쁜 사람이다. 내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느낌만 심어주면 돼요. 두 번째, 카톡에 목적성이 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이런 멘트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아요. 뻔한 내용은 자주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깊은 질문을 하면 좋지 않아요. 상대 여자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는 그냥 나이랑 어디 사는지 정도만 물어보면 돼요. 물론 상대의 질문에 맞춰 비슷한 질문을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때 나온 행동이니 그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건 괜찮아요. 호구조사 같은 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건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숙지하셔야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재미도 감동도 없는 카톡이나 보내고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새끼는 할 일도 없나? 이렇게 판단해버린다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바쁜 남자라면 여자에게 매달리면서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진짜 이런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할 일 없는 한량처럼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나누는 게 연락의 타이밍과 질입니다. 자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호감도가 쌓인 상태라면 어떤 말을 해도 긍정적인 답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락의 타이밍과 질에 따라 당신을 만나볼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어느 정도 호감도를 올렸다면
이제 만날 약속을 잡아야겠죠. 날짜를 정합니다. 거절당했다고 너무 시무룩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도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만날 정도로 호감은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평소대로 돌아가서 다시 연락 주고 받다가 두 번째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이때도 거절한다? 그럼 그 여자는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정도 호감을 쌓아놨다면 설령 진짜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안 되지만 언제는 시간이 되니까 그날은 어때요? 이 정도의 답은 옵니다. 두 번째 약속까지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그 여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예선전은 통과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 여자에게 너무 잘 보이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너와 예의만 갖추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을 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정확히 짚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약속 시간에 꼭 5분, 10분 늦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늦은 자신을 대하는 남자를 보고 여자는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의도하지 않은 시험이 되는 거죠. 가끔 의도하는 나쁜 여자도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괜찮아요. 하지만 3번 이상 반복된다면 잘못을 반드시 짚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 여자에게 이해심이 많은 남자로 비춰지고 싶으니까 화가 나도 참고 표현을 안 할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짚어주면 그 정도도 이해 못해주는 속 좁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쪼잔하게 보고 떠날까봐 말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나의 노력들이 그 여자를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반복되는 잘못을 한 썸녀에게 한마디 꼭 해줘야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해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싫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게 약속 시간인데 그 정도는 상대에 대한 예의 아니냐. 이 정도 말은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변명하고 화낼 정도면 그냥 가면 돼요. 잘 걸은 겁니다. 그 여자가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벌로 술은 땡땡씨가 싸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자는 나에게 목매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줄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귀고 난 이후에는 약속 시간에 늦어도 이해해줄 수 있어요. 커플이 되고 늦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자는 많이 미안해하고 남자의 눈치를 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땡땡이 예쁘게 하고 오느라 늦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웃어주면 여자는 당신에게 감동할 겁니다. 왜? 그 남자가 약속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기는 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런데도 당신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큰 배려인 거죠. 이게 배려고 이게 이해예요. 배려는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이라도 정과 후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자면 좋은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다정한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나 식당 종업원들에게까지 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예의 없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 또래 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확고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절대 이유 없이 잘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남자를 여자들은 나쁜 남자라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이 나에게만 헌신적이길 바라고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여자들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게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갖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호감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좋은 남자보단 나쁜 남자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잘해주면 돼요. 사귀기 전엔 믿음과 책임감을, 사귄 이후엔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커플이 되기 전엔 이유 없이 잘해주지 마시고 커플이 된 후엔 이유가 없어도 잘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